혹시 누가, 한필원 교수님은 한필원 교수님 제가 뺐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옆에 있어서 안 보였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마지막으로 우리 한필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중심적인 단어가 한옥과 교육인데, 이게 다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한옥은 개념 정립이 참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죠. 그리고 교육도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릴 것은 이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 이강민 센터장님이 교육의 목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좀 하나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나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 교육을 할 때는 인재상 이런 거를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이 뭐냐, 또 한옥 설계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공이라면 한옥 시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과거의 목수인가, 대목인가, 도편수인가, 이런 게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일 필요 없지만 그게 좀 분명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교육자도 문제예요. 지금 누가 가르치는가. 지금 4개 교육기관에서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과정 하는데, 저도 거기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가지만, 대체적으로 이론은 교수님들이, 건축학 교수들이 담당하고, 실무 설계는 거기서부터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가로서 한옥을 하는 소수의 그런 분들은 바빠서 못 가시는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통 건축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습은 전적으로 대목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또 바람직하다기보다 그것만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 방식하고 교육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설계 스튜디오 방식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는데, 이것이 한옥 교육에 적합한가? 또는 현장 실습을 중시하는데 현장 실습이라는 게 뭔가 침옥인가? 또는 무엇인지 이런 게 좀 분명해야 되겠다. 그런 거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옥은 오늘 나온 용어만 봐도 전통 한옥, 신한옥. 그거 자체가 뭔지 뿌옇죠. 전통 한옥만 확실한 것 같아요. 신한옥에 대해서 논란 여지가 많고, 현대 한옥이란 말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설계는 뭐냐. 한옥 설계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도 있고, 개보수도 있는데, 신축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로운 건. 그리고 설계자와 시공자는 어떤 관계인가. 일반적으로 현대 다른 유형의 건물보다는 설계와 시공이 좀 긴밀해야 된다. 또는 시공자가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옥과 일반 목조 건축의 경계도 모호하고, 그리고 한옥과 그냥 보통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건축의 관계는 뭔가. 한옥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의 또는 건축교육의 부분 집합인가, 아니면은 별도로 있는 어떤 특별한 분야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옥 교육이든 뭐든 이 교육과 시장이 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론적인 또는 아주 아카데믹한 그런 공부가 아니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이 대학
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옥학교에서 실습 현장 교육을 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변숙현 선생님이. 그랬을 때 실제 시공의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이런 이른바 그 어떤 교육과 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서 이 한옥 교육이 일반 건축 교육에 결국 수용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한옥을 대학 일반 대학 건축과에서 한옥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데가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김상태 교수님 전통문화대학교는 이제 특별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명지대학이 있고 또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최근에 신설한 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인식이 이게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왜 그게 있어야 되는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오늘 전북대 사례는 그런 그 생태계를 학교 안에 이렇게 구축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남혜경 교수님이 워낙 그 열정과 능력이 뛰어나셔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전북대학 총장님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변숙현 선생님 와 계시지만 대전에 또 학교 제2 캠퍼스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자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학 건축교육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교육과 한옥교육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일 좋은 것은 한옥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건축교육 전반이 반성되고 새로운 그 개념이나 방식을 정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꾸로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 서양의 그런 근현대 건축의 방법론, 설계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건물 중심의 또는 일정한 어떤 선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그런 설계 방식을 한옥에 적용하는 것은 그 모양과 그 재료는 좀 한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건축의 그 성격, 퀄리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과 한옥이 이렇게 서로 관련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개념 정립,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 수강생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뭐 말씀 나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런 조금 이렇게 복잡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인식하셔서 한옥 설계 전문 교재라는 것도 이제 만든 일을 발주하셨고 제가 책임자로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지금도 갖고 왔는데요. 저 틈만 나면 그 교정을 보고 있는데 건축가들이 생각도 좋으시거든요. 글을 이렇게 어법에 틀리게 써서 그 교정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건축을 했겠죠. 저는 뭐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거 좀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교재 개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볼 거냐? 어떤 한옥을 만들 거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변숙현 선생님, 남혜경 선생님, 김상태 선생님은 다 또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 이렇게 작아요. 맨날 가면 뭐 그분들이 와 계시고 뭐 가끔 낯선 분이 한 분 오늘도 오신 것 같고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도 이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재는 건축사들 또는 예비 건축사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개발하고 아까 이제 그 커리큘럼도 이 레벨이 오늘 나왔잖아요. 뭐 기초반이냐, 취미반이냐,
또는 뭐 심화반이냐. 근데 일단 기본 교재, 뭐 기초라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기초는 다 돼 있는 분들인데 어떤 기본 그거를 목표로 교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 말씀 들으셔도 헷갈리시겠지만 이 한옥 교육이라는 게 아주 헷갈리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옥이라는 게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이고 굉장히 그 영어로 얘기하면 지네릭하다.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걸 잘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지만 풀려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런 문제에서 지금 2011년부터인가요? 그 한옥설계 전문과정 그거 지금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11, 3년 만에 이 정도의 그 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 또 우리 아우리 국가한옥센터에서 그 교육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체계를 잡아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재, 교육 방식,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근데 전 여전히 저한테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교재라는 게 설계 교재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도서라면 몰라도 설계 교재는 어렵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건 뭐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또 오히려 교재를 하려면 대목을 위한 교재는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축사들을 위한 교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 같군요. 그것이 누가 교재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그 시장과 좀 이렇게 좀 분야별로 같이 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손을 잡고 가는 것들이 있어서 좀 서로 저변이 흡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들은 없었어요. 별로 그렇게 해서 다들 이해가 된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특별하게 뭐 질문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아까 변숙현 교장님 조금 더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더 보충해 주시고 통화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거기서 나중에 발언 끝나고 나면 손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예, 변숙현입니다. 저는 좀 더 단편적이고 건시안적인 제 고민을 여러분들 앞에 이제 토로를 할 예정이고요.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피셔서 한옥 시공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제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문화재청의 모 부처에다가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도의 한옥학교를 기부 체납하겠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 부지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 수십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기부 체납을 할 테니까 그 교육에 관련한 교장으로서의 직책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벌써 이미 이 한옥 시공교육에 대한 한계를 저는 계속 이렇게 인지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수요자, 교육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 그 국가 한옥 장려 정책의 덕분으로 한옥에 관련한 그 많은 관심은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했던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그 이후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아서 하루 30일 동안에 한 20일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1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어떤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우리 전통문화의 건축 기법을 전승하는 이 가치가 우리 국가의 지대한 무형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 수요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니까 통전교육이라고 하는 통합교육입니다. 이 목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몇 년간 업무를 파악을 하고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저도 우리 한필웅 교수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현대한옥으로 부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이미 여러 보고서에서 신한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대한옥의 우리 졸업생들 또는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목수들이 과연 어디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또 자괴감이 저를 또 무겁게 이렇게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희망적인 그 모델이 어디냐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의 헤이시리 건설이 아닌가. 거기에서 전천후 원목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천후 기능인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체제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설과 장비와 교수 체제가 민간 자본으로 가능할 것인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주도의 정부 주도의 이러한 그 정규 과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제가 기부 체납이라는 그런 강구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수 대안 학교로 갈 것입니다. 소수 정예로. 그리고 정말로 자질이 향상되고 장인 정신이 이렇게 철저한 그러한 장인을 도제 형식으로 이렇게 양성을 하는 그런 소수 정예의 대안 학교로 머물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25개 이상의 한옥학교가 저는 조만간 한번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제가 한옥 분야로서는 가장 이런 시기에 제가 학교를 설립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 학교의 교육비가 얼마였느냐 하니까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1년이 지난 지금의 교육비가 얼마나 하니까 한 달에 90만 원이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자본의 모든 교육기관들이 아마 교수들 또는 직원들 임금에 급급할 거예요. 재투자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쪽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충들이 그리고 현재 한옥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의 그 신경을 통해 가지고 불러와 계시는 또 여기 자문을 해주시는 여러 또 경력이 경륜이 이렇게 넘으신 분들의 그런 또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뭐 정책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스스로의 그 자부책,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집짓기 협동조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한 5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졸업생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구심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지금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이 사회적인 이런 대사회적인 인식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부책을 강구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속에서 목수 교육에 대한 그 기법뿐만 아니라 또는 그 경력뿐만 아니라 착한 집짓기를 통해서 목수 교육을 이미 받은 분들에게 통합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체 공정에 이르는, 그리고 설계 도면을 읽고 또 전문 건축사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함께, 그리고 공정 관리도 하고 현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5명 정도의 한 팀을 구성을 해서 기초에서부터 마무리 공사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 집단을 한번 이렇게 착한 집짓기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저희 고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부분에 보태어서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좀 청취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 실무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 보통 사람들은 좀 그 고민의 깊이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나서, 기술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 필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불행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일거에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뀌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정책적으로도 이 한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좀 이렇게 고민해 하긴 하지만 답이 없는데 늘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 이제 플로어에서도 이제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나 또 아니면 이와 교육에 관계해서 좀 좋은 제안이나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